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신입니다. 금요일날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최상단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 보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금과 비트코인 다른 시장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물가지수 발표 이전에 공개 영상 올린 거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죠. 다시 상단 매물대를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재차 하락이 있은 이후에 다시 재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상단의 매물대는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돌파한다면 결국은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면서 도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기준선을 돌파하는 기준 양봉이 발생을 한 것이고, 기준선들이 밀집한 이 지역을 이러한 캔들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캔들에서는 당연히 내려오면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도 매수로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현재 포지션을 매수로 보유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일단 위쪽에서 청산을 하였는데요. 외국계 그래서 엑스엔 계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타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2시 30분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위쪽으로 폭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물가지수가 이제 폭등할 때 그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위쪽으로 또 추세선을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 놨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청산을 했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음 캔들에서 내려왔을 때 진입했던 롱 포지션 슈팅이 나오고 위쪽으로 추세선이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청산을 한 것입니다. 자, 키움증권 계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깔끔하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나스닥 작전본부 텔레톡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이는 차트가 나스닥 100 차트입니다. 자, 갭 상승이 크게 일어난 상태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추세선에 이제 닿았죠. 자,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악재가 나오게 되면 갭을 채우러 가는 이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출격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지수 상승에 반도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지지와 저항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43달러에서 저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 가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 추세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풀이장에서 이미 선반영이 이루어졌고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를 해서 계속해서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락하기도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지표에서도 가매수 영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기도 애매하고 돌파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알고 매매에 접근을 한다면은 매매의 판단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아래 더보기에 텔레 링크가 있습니다. 멤버십은 거기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이 분기 차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분기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 중인데요. 캔들의 크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캔들이 17.7%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 캔들이 보면 8.7% 올랐습니다. 앞에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캔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을 때 마지막 4분기 캔들은 4.5% 정도 수준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는 2.4% 상승 중에 있는데요. 상승을 한다면 2% 정도 여력밖에 남지 않았다. 추세선 최상단까지 올라간다면 26,500 정도 수준이고, 계산상으로 한 26,100 정도 수준이면 자, 캔들의 크기가 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고 10월달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10월 캔들이 마감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캔들의 위치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주에 빅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해서 캔들을 크게 형성시켜 버리게 되면 자, 최상단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11월, 12월 달은 상승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이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든 때 이 상승한 패턴을 보게 되면 자, 추세선 위쪽으로 가매수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러한 큰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트럼프의 상승 추세를 보게 되면 추세선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고 추세선에 닿으면 계속해서 하락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큰 폭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선에서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면서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되면 추세선 상단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올해 마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세선에 닿으면 또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면서 올해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추세선 위쪽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 큰 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든 때도 보면 이 추세선상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급락이 일어났고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악재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악재 일정이 잡힌다면은 일부러 추세를 올려서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추세를 타고 간다면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비트코인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파동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상승이 있었고 2021년도에 상승이 있었죠. 2022년도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크게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상승 파동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파동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흐름에 거쳐서 파동이 형성이 되었고 전체 큰 추세선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흐름이 나타났고 이 세 번 안에서 또 세 번의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10월 달에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이어졌죠. 이 부분이 위쪽으로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차트에서 추세 상단을 이렇게 세 번을 찍으러 올라오는 그 파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 흐름이 나타난 것인데, 이 상승 때문에 상승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매수로 눌림 매매를 했기 때문에 큰 청산 이슈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모든 호재 이슈가 다 선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으로 보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파동이 시작되고 있는 이 지점이죠. 8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8만 달러에서 신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 상단 고점에서 세 번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세 번의 파동이 형성되었고 추세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 내려와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금차트,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2024년부터 랠리를 형성하면서 세 번의 파동 형성이 있었습니다. 조정 이후에 연장 파동이 나타나면서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해버렸죠. 슈퍼 가매수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큰 폭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추세 상단에서 이 높은 각도의 추세 상단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는 힘들다 보고
추세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기간 조정의 흐름을 거치고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증시, 금, 비트코인 모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4.25 하고 있습니다. 3% 초반까지는 하락시킬 수가 있죠. 자, 트럼프는 1%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금리 고점에서 하락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골드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3% 초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더 밑으로 내리기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증시라든지 금, 비트코인이 변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현재 금리 인하 속도로 봤을 때 내년 2, 4분기 정도에 3% 초반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면은 미리 선반영을 한다고 치면 3월달 정도부터는 좀 위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